잠깐 신작 보고 가실래요? 안녕하세요, 마가렛입니다. 잠깐 신작 보고 가실래요? 제 5회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방송은 신작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보와 감상, 의견을 모아서 아직 신작 정보를 모르는 모든 분들께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과 방송에 대한 감상은 저희 방송의 큰 힘과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걸음이 되니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margaretdage@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3월이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어요. 꽃이 피고 따뜻해지고 산뜻한 바람이 불어와 내 몸을 감싸는 봄. 하지만 내 마음속의 봄은 언제 오려나? 이게 뭐야? 누가 대체 이렇게 짠 거예요? 이 싸움 거는 거 맞죠, 이거? 아니, 이 방송이 소녀 만화도 아니고 내 마음속의 봄 같은 건 영원히 오지 않아요. 녹음하는 거 오늘 3월 14일이래 가지고 화이트데이 크리티컬도 막 맞아가지고 너무 슬픈데. 아이, 겉보다 제가 봄마다 꽃가루 날려가지고 마스크 쓰고 훌쩍훌쩍거리는 거 봐온 사람들이 이러기에요? 누가 짰어 대체 이거? 절대로 마음속에 봄 같은 건 찾아오지 않아서 슬픈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꽃 같은 거 혼자 봐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진정하고 봄하면은 역시 벚꽃이죠. 일본은 학교가 4월 입학이어서 입학식 때 만개에 있는 벚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에서도 나오는 거를 가끔 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벚꽃놀이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벚꽃이 보고 싶은걸? 하고 가서 벚꽃 명소라는 곳을 가면은 커플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즐거워하는 커플들만 보다가 좌절하면서 돌아오겠죠. 하지만 저는 지지 않을 겁니다. 저에겐 최애케라는 멋진 애인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벚꽃 명소에서 센조가하라 다키마쿠라를 들고 돌아다니는 여자애가 있으면 그건 아마 저의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을 거예요.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디 갈진 몰라요. 아직 미정이에요. 그건 그렇고 잠깐 신작 보고 가실래요? 5화 기념으로 일러스트레이터 행님이, 아니 형 할 때 형 말고 행이라는 분이 축전을 그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혹시 전가요? 진짜? 저예요? 정말요? 근데 현실의 저는 이거랑 엄청 느낌이 다른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일러스트에서라도 제 꿈을 이루는 순간이에요. 큰 가슴은 꿈도 못 꿀 거야. 사실 꿈에서도 안 나왔어. 난 안 될 거야 아마. 행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개인적인 얘기를 할까 거의 혼자 열폭한 거지만 많이 길어져 버렸네요. 이쯤에서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서 잠깐 신작 보고 가실래요? 제 5화 애니 소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번 화에
아주 진지하고 흥미를 끌만한 작품을 가져온다고 했었는데요. 이번 소개해드릴 작품은 나만이 없는 거리입니다. 이 작품은 300K씨의 만화가 원작으로 A1 피처스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입니다. 한국에서는 애니플러스에서 방영이 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내용을 보자면 배경은 2006년 치바현. 만화가로서 데뷔를 하지도 않고 그 어떠한 결과조차 내지도 않고 있는 상태로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는 청년 후지누마 사토루. 그는 무언가 나쁜 일이 벌어지고 나서 다시 벌어지기 직전으로 돌아가는 리바이벌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리바이벌이라는 현상은 마치 누군가로부터 네가 막아라 라고 강요받듯이 나쁜 일의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 몇 번이고 계속된다고 합니다. 주로 리바이벌은 몇 초 전 혹은 몇 분 전으로 돌아가는 게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가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사토루의 리바이벌 현상은 커다란 변화가 생겨서 1988년의 과거에 홋카이도로 돌아가게 돼요. 여기서 사토루는 어머니가 살해된 것과 큰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는 사건을 막아서 자신의 미래를 다시 바꿔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니까 리바이벌이 나쁜 일이 벌어지고 나서 다시 벌어지기 직전으로 돌아가는 현상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엄청 오래전의 과거로 돌아갔다고 하는 건 어머니가 살해당한 건 아주 예전부터 관련이 있었던 거라고 하는 거죠. 연쇄적이었던 것이라는 의미이네요. 이 작품 특성은 시간의 변동과 추리를 통해서 주인공이 성장하는 루프, 추리, 성장물이 합쳐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번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지하고 흥미를 끌만한 그런 작품. 살인사건과 그거에 대한 해결이란 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상으로는 꽤나 무거워요. 구해야만 해. 라는 주인공의 절박함이 제대로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네요. 저도 지금 나온 곳까지 감상을 했어요. 10화까지 감상을 했는데 정말 정말로 한순간도 긴장을 놓고 볼 수 없는 그런 작품이에요. 소개는 이쯤 하고 바로 인물 소개로 넘어가 볼게요. 루프물이기 때문에 2006년과 1988년 두 개의 시점으로 인물을 나눠서 소개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인물, 주인공이죠. 2006년의 후지누마 사토루입니다. 만화가가 꿈이지만 자신이 만화를 그려서 회사에다 제출을 하면 그거를 안 받아줘요. 그래서 만화가의 데뷔도 못하고 있는 상태로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사람과 어울리는 거를 잘 하는 편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리바이벌 현상에 대해선 항상 고민하고 있대요. 하긴 그렇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다른 일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게 더 신기할 수가 있어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어디서 일어날까? 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으니까 본인이 정작 하고 싶은 것도 집중을 해서 못하는 거죠. 성우는 미츠시마 신노스케 씨고요. 또 대표작이 없네요. 정식 성우가 아니라서 애니메이션 성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까지 배우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판단의 기준을 세워봐야 얼마나 잘 세우겠습니까만 저는 굉장히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 성우 같은데? 누구지? 하고 찾아보면은 안 나오는? 성우가 아니었구나
근데 잘하네 라고 느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전문가 분들이 보시면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이어서 다음 인물 1988년의 후지누마 사토루입니다. 같은 인물을 한 번 더 소개하니까 조금 어색하네요. 홋카이도 시립 미코토 초등학교 5학년이래요. 미코토, 미코토, 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중요한 건 작중에서는 나이가 5학년이랬잖아요. 하지만 정신 나이는 미래에서 온 29살 사토루예요. 이미 미래를 보고 리바이벌을 했으니까요. 아니, 미래를 봤다기보다는 현 시점에서 과거로 돌아갔다는 표현이 더 옳은 표현이겠죠. 1988년 과거에서 미래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친구들의 도움, 부모님의 도움, 선생님의 도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건을 해결하게 되죠. 성우는 스치야 타오시고요. 어라? 이분도 역시 정식 성우분이 아니시고 배우분이시네요. 이분도 역시 애니는 처음이세요. 그래도 역시 배우분이라서 연기 톤이 꽤나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다음 세 번째 후지누마 사치코. 사토루의 어머니예요. 예전에는 방송국에서 보도부 아나운서를 했었다네요. 직업병인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촉이 예리하다고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토루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던가 누구랑 친하게 지낸다거나 그런 거를 한 번에 다 파악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연애하는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나요? 저는 그게 눈에 잘 들어오던데. 왜지? 내가 연애를 잘 못해서 그런가? 근데 슬퍼하면 안 되고, 이어서 확실히 애니 내용에 따르면 살해를 당하기 전에 모든 사건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예전에 방송국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와 대화를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범인이 누군지 그 동료에게 말을 하려고 했었지만 말하기 전에 살해당해 버리는 설정이에요. 그것만 알았으면은 아마 리바이벌이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리바이벌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내용상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없었겠죠. 성우는 타카야마 미나미 씨고요. 대표작으로는 이번엔 있습니다. 꽤나 유명하신 분이라서요. 명탐정 코난에서 에도가와 코난, 샤먼킹에서 아사쿠라 하오,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엠비 역을 맡았었습니다. 코난. 잠시 코난 얘기로 들어가자면 저도 코난을 꽤나 좋아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코난을 봐왔는데 정말 코난을 보면서 느낀 점은 저 동네에서는 못 살겠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일주일에 한 명꼴로 사상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나저나 작품 속에서 그렇게나 많은 사상자가 나왔는데도 지금까지 소재가 바닥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인 거죠. 근데 코난 내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거는 코난이긴 하지만 코난이 아저씨를 이용해서 사건을 해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아저씨가 엄청난 명탐정이라는 게 쭉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난 동네에서 꼭 그렇게 범죄를 일으킬까요? 저 같으면 무서워서 못 일으킬 것 같은데. 뭐 그건 그렇고 한 2007년, 8년 정도였나?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게 코난이 끝난다는 설이 한번 돌았었어요. 근데 지금 한 9년 정도 지났죠. 이 정도 지나도 아직도 무서워하네요. 그때 당시에는 '아 정말 끝나버리는 거야?' 라고 걱정했는 게 이제는 이게 '이건 언제 끝나? 이씨.' 라는 걱정으로 뭐 바뀌어 버린 거죠. 네. 잠깐 코난 얘기로 빠져버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인물 소개해 드릴게요. 2006 년에 가타기리 아이리. 귀여워. 전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가 좋아요. 사토루와 같은 피자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여고생이에요. 여고생이 피자 가게에서 와우. 호기심이 많고 밝은 성격으로 사토루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6 년의 시점에서 사토루의 든든한 협력자가 돼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나오는 범인은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범죄가 일어났다고 누명을 씌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리가 엄청 똑똑해서 사토루가 범인으로 몰리려고 하는데 그거를 회피시켰어요. 굉장히 총명하고 밝은 아이인 것 같습니다. 알바를 해가지고 스스로 돈을 모으고 이루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것까지는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만. 성우는 아카사키 치나츠 씨고요. 시원찮은 그녀의 육성 방법에서 하시마 이즈미, 식극의 소마에서 나키리 아리스,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에서 히노 아카네 역을 맡았었어요. 네, 다음 인물입니다. 1988년에 히나즈키 카요. 사토루의 초등학교 반 친구고요. 주변과 어울리는 걸 거의 하지 않고 반에서도 엄청 특이한 애라고 점찍혀 있어요. 이게 왜냐면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로 고통을 받다가 살해를 당하는 그런 설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 슬픈 캐릭터라서.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사토루의 리바이벌이 발동이 돼요. 리바이벌을 해서 항상 혼자서만 지내는 카요에게 사토루가 호의를 보이고 자신을 구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는 마음을 천천히 열게 됩니다. 사토루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건의 최초 피해자고요. 이 작품의 흐름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최초 피해자의 연쇄적인 거. 그니까 그 사건은 연쇄살인이라는 거죠. 아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머니까지 살해해버리는 연쇄살인이에요. 성우는 유키 아오이 씨고요. 종말의 세라프에서 쿠르르 체페 씨, 비탄의 아리아에서 시마 키린, 고식에서 빅토리카 역을 맡았었습니다. 저는 빅토리카 굉장히 좋아해요. 귀여워서. 추가적으로는 국내 인기 게임인 블레이드 앤 소울의 일본 애니판에서 진서연 역도 맡았었네요.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해서 추가해봤습니다. 유키 아오이 씨는 성우, 가수 모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게다가 아역 출신이었다네요. 아역 출신이라. 근데 지금 성우도 하고 있고 가수도 하고 있어. 라는 건 누군가와 매우 비슷한 루트를 걸어오셨군요. 아, 이 누군가가 떠오르는데 가가미까나? 가가미잖아 이까나? 가가미다요? 라던가. 왜, 왜 하나사와 카나가 아, 오늘 하나사와 카나 설명조차도 없는데 왜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이러지? 아, 추가적으로 BL물을 굉장히 좋아한다고도 적혀 있어요. BL물이라. BL물 괜찮죠. 네.
저는 그다지 취미는 많이 없습니다만. 오토코 노코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아닌가? 이쪽이 더 좀 그런 건가? 이어서 마지막 인물입니다. 1988년 코바야시 케이야. 사토루의 같은 반 친구로 어린아이라고 하기에는 엄청난 통찰력과 재빠른 눈치를 가지고 있어요. 29살의 정신을 가진 사토루와 비슷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토루의 가장 가까운 협력자가 됩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비중이 점점 커져요. 1988년의 사건 해결부터 미래에 벌어지는 사건까지 사토루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됩니다. 성우는 타이치 요우시고요. 시원찮은 그녀를 위한 육성 방법에서 어린 시절의 아키 토모야, 대도서관의 양치기에서 어린 시절의 카케이 교타로, 아카메가 벤다에서 황제 역을 맡았었습니다. 주인공들의 어린 시절을 맡은 걸 보면 확실히 어린아이 역할로는 가능성이 많아 보이네요. 그 외에는 주로 다 단역이 많긴 한데요. 성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물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현지 반응 살펴볼게요. 현지 반응으로는 템포가 빨라서 좋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청자들이 숨 돌릴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 점이 긴박감이 있어서 추리물적 요소로는 훌륭하다. 라는 평가가 있고요. 복선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깔려 있어서 좋다. 그러니까 소름 돋을 정도로 잘 맞는다라는 뜻이죠.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정말 그 복선이란 게 중요하게 싹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엄청 사소한 장면 하나하나에 소름 돋게 깔려 있거든요. 그런 거에 눈치를 못 채시면 예상은 어느 정도 했지만 좀 뜬금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사소한 장면 하나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주인공의 무명성우를 출연시킨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많았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데 성우 전문가들이 보면은 확실히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고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어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항상 판타지나 코미디 아니면 학원 연애물 이런 거를 많이 봐와서 사실 추리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코난은 좀 예외지만 진지한 주제는 많이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요. 솔직히 말하자면 다들 이 작품이 괜찮으니까 소개를 해봐라 라는 요청도 많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소개하겠다고 정한 순간부터 안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소개하기도 좀 힘들고요. 일단은 1화를 켜고 봤어요. 근데 정말로 정말 농담 안 하고 현지 반응에서 말한 것처럼 숨 돌릴 여유조차 없이 순식간에 방영한 것까지 다 봐버렸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녹음일 기점으로 10화까지요. 또한 조금 다른 진지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아동학대, 아동범죄라는 주제에 대해서 반영을 굉장히 잘 시킨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엄청 심각한 문제니까요. 사실상 아동학대라고 하면은 잘 와닿지 않는달까? 이게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일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애니를 보시면 정말로 인상이 콱 찌푸려질 정도의 장면이 나와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물고문 있잖아요. 물고문을 자기 자식한테
혹은 정말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학대하고 뭐 그러는 끔찍하죠. 근데 현실에는 이거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하니까요. 아마 이게 제일 약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튼 일본 사회에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존재한다 라는 거를 알리기에 그런 거를 알리는 거에 의미를 두고 만들어진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번 분기에서는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애니가 될 것 같은데요.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렇다면 애니 소개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한 작품 소개해드렸어요. 어, 생각보다 내용에 비해 소개할 것들이 많지가 않아서 임팩트가 적은 게 매우 아쉬웠달까요? 아니, 사실상 소개할 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게 모두 내용에 연관이 되어버려서 심각한 스포일러가 돼버리는 게 문제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이 방송 들으시고 뭐야? 좋은 작품인진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딱 한 번만 속냄새 치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소개한 것보다 훨씬 괜찮은 작품이라는 거를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말이죠. 다음 시간부터는 본분기 애니로 소개를 넘어가 볼 계획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번 본분기에는 조조가 나오죠. 네, 조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요즘 일교차가 많이 심하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난주까지 감기로 꽤나 고생했었어요. 감기 걸리면 애니 볼 것도 못 봐버리니까요. 꼭 몸 관리 잘하시고 애니를 많이 보실 수 있도록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